다음에 보시면은요. 305페이지는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박스 있죠? 박스가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 면적하고 사업용 건물 면적. 요 사업용 건물 면적이 상가예요.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임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건 공산당적인 거긴 한데 모든 집을 국가가 갖고 있어서 결혼하면 한 채씩 주는 거예요. 이러면 가장 문제가 안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니면 국가가 모든 집을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일명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상가도 있고 집도 있을 때 아니면 요즘에 이런 집들 많아요.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1층은 상가인데 2, 3층은 주택이야. 예, 요런 집들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임대만이에요. 매매는 아니고 그런 집을 지을 때에 상가보다는 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상가를 빌려줄 때에도 10%를 안 내도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집 빌려주는 건 일반적으로 면세 적용이 많거든요. 근데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크면 요거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집 지을 때 집을 더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세금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면 집 지을 때 내가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려고 집을 지어. 그러면 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니까요? 줄어드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따져요. 왜냐면 세금을 100원이라도 덜 내야 나한테 뭐 하니까요? 유리하니까.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는 나중에 요건 세무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 밑에 3번 있죠? 그건 나중에 세무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 대상이라고 있으세요. 거기 보시면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면세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평형으로 보면 24평형. 작은 집 있죠? 네. 24평형을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국민주택이냐면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다. 네. 근데 요즘 분들 마인드에서는 조금 작은 평수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즘엔 그래도 앞에가 3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냐. 32평형, 36평형. 요게 평균이지 않냐라고 많이 생각하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국민주택이라고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면세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왜 국민주택이 24평형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집이 24평형이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 정도 되는 집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주택이 24평형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건 설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24평형 정도 되면은 요 정도에는 국가에서 봤을 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거는 매매도 면세고 임대도 면세예요. 근데 24평 넘으면은 매매는 과세입니다. 사고 팔 때는. 요건 뭐 나중에 세무 때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들 관련된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예요. 아가는 소중하니까. 근데 면세여도 비싸죠. 원래 가격 자체가 원래 비싸니까. 그래서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너 그렇게 벌어갖고 애 기저귀 값이나 하겠냐? 그리고 속으로 애 기저귀 값은 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왜 그 얘기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한때
저기 뭐냐 하기스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거 내추럴 썼었거든요. 겁나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1.5배에서 2배 가격? 양은 또 적어요 또 안에 들어있는 게. 그리고 와이프하고 손잡고 한번 대화를 했죠. 저기요 내추럴은 힘들 것 같아요. 한 단계만 내립시다. 한 단계 내렸더니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애기가 또 좀 많이 싸셔야죠. 네. 그렇다 그래서 또 면기적이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요즘 주부님들 감당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일회용을 쓰긴 써야 되는데 대부분 하기스로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하기스 말고 딴 거 쓰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가 하기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빠 그래도 여자애인데 피부가 중요하지 않냐. 내추럴을 사서 한 몇 달 써봤었는데 거의 배 값이 들더라고요. 안 맞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안 맞는 애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맞기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렸는데도 다행히도 발진이나 그런 게 없어서 썼었죠. 네, 안 그래. 보솜이 썼는데 하기스 발진 나서. 햄버스였나? 워낙 다양하고 근데 다 비싸요 어쨌든. 네,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면세예요. 왜냐하면 애기들 관련된 용품들은 면세들이 좀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비싼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커피두나 코코아두 그 다음에 애완견, 관상용 어류 이런 것들은 수입해도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있죠? 예, 커피 어쨌든 먹으려면 커피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과세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것도 영향이 있어요. 커피나 코코아 이런 거 따는 사람들이 애들이래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착취해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게 커피기는 해요. 뭐 어른들이 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애들이 따는 것도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씩 그 무슨 뭐 프로그램처럼 해갖고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은 애들한테 착취해갖고 왜냐면 애들이니까 월급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딴다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엔 커피 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소비로 치면은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진짜 많아요. 커피 전문점. 근데 계속 생기잖아요. 뭐 저도 하루에 한두 잔씩 먹긴 하지만 일할 때만 먹어요. 일 안 할 때는 별로 안 먹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과세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면세의 포기. 권리도 주지만 의무도 줘요. 그래서 권리 중에 하나가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될 때 그 다음에 공익단체 요거 관련돼서 이제 포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면 3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의무는 뭐가 생기냐면 3년 동안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주냐면은 면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영세는 완전 면세고 얘는 불완전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좋아요? 불완전히 좋아요? 완전히 좋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면세되는 물건인데 수출을 해. 그럼 수출할 때에는 면세보다는 영세율이 좋죠. 그럼 이때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럴 때에는 포기가 가능한데 포기하는 대신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돼요? 3년 동안.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국내 거래는 면세예요. 수출만 영세가 적용되는 거고. 왜냐면 국내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면 또 이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누구는 영세고 누구는 면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수출할 때만 이제 영세로 적용을 받을 거냐 면세로 받을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사항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 대신 포기하면 몇 년 동안 원상복귀는 안 된다고요? 3년.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막말로 아무 때나 가능해요. 아무 때나 신청 가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311페이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인데요. 제가 과세표준 나올 때마다 항상 요거를 쓸 거예요. 뭐를 쓰냐면
과세 표준을 다른 말로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쪽지 시험은 안 봐요. 요거는 그냥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저기 311페이지 밑에 써 있어요. 공급가액하고 공급 대가.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실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쪽을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공급가액으로 나오면 부가가치세가 별도구나. 그러니까 따로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몇 프로로 계산하죠? 10%. 그 다음에 공급대가라고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0분의 100. 그래서 110분의 100 하면은 요게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아마 회사 생활 하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10분의 100이나 11분의 10.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합쳐져 있구나. 근데 왜 110분의 100이냐면 우리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합친 게 공급대가거든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100이라고 치면 부가가치세는 몇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몇이에요? 110. 그래서 110의 뜻이 부가가치세 합친 금액이다. 그 중에 100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0, 11분의 10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10분의 100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니까요? 10%니까. 그래서 11분의 10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 하나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부가세 계산 내가 해요. 컴퓨터가 어느 정도 도와줘요? 컴퓨터가 도와주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편해요. 왜냐면 내가 할 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계속.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그래서 과세표준 보시면 파란색으로 공급가액이라고 쌓여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 그러면 부가세 뭐요? 별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는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10만 원이요 그러면 11만 원 안 주고 얼마 주죠? 10만 원 주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는 뭐예요? 공급 대가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소매업들은 공급 대가로 표현을 많이 하고 도매업 같은 경우 있죠. 회사에서 물건 사고 파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사고 팔 때 그때는 공급 가액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실수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제 받을 때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항상 뭐 만들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혼나갖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뀐 상태인데 위에 분이 결제할 때 지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옛날에는 근데 맨날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10만 원. 그러면은 꼭 위에 분이 결제할 때 물어봐요. 이거 부가세 포함이냐 부가세 별도냐? 그리고 이제 많이 혼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만 원. 그래서 총 11만 원. 아니면 공급가액 99,909원, 부가세 9,091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만 원. 이렇게 좀 돈 관련된 건 좀 세부적으로 써주는 걸 좋아라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회사가 운영되는 게 솔직히 뭘 주고 받느냐 보다는 이게 돈이 얼마냐가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10,000원짜리 사느냐 10만원짜리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명세서 써줄 때에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뀌긴 했어요. 항상 머릿속으로 한 가지밖에 고민을 안 해요. 뭔 고민을 하냐면 이거 볼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보여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편하게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보는데 헷갈려.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는데 내가 보기에 편하네. 그러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죠. 그게 경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 맨날 혼나면서 배우잖아요. 초반에. 근데 요즘 분들은 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저도 그런 걸 잘 버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혼내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또 배울 생각도 없어요. 웃긴 건 뭐냐면 혼내면 싫어하는데 그럼 뭔가 배울 생각이 있든가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과거보다. 그런 건 좀 바뀌긴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과거보다는 머리는 좋아요. 확실히. 왜냐면 그만큼 학력들이 좋으니까. 근데 학력은 좋아졌는데 끈기라던가 뭔가 이런 버티는 힘은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가면 갈수록 경찰이라던가 이런 쪽 보면은 체력 시험 보잖아요. 그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m 봤으면 요즘엔 50m. 그 다음에 뭐 과거에 팔굽혀펴기가 100개였으면 지금 뭐 팔굽혀펴기 7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죠. 왜냐하면 체력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지식적으로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진짜 예언 하나 하는데 조만간이 될지 조금 지날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이제 못 잡아요. 도둑들을. 도둑이 달리길 더 잘해.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보다는 머리 좋은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저도 전경 출신이지만 저 전경이었을 때 우리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채로 들어온 거예요. 뭐 태권도 잘해서, 유도 잘해서, 운동 잘해서. 과거엔 특채 많이 뽑았었는데 요즘 거의 특채 안 뽑아요. 왜냐면 특채 뽑았다 난리 나요. 왜냐면 나 머리 써갖고 공부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쟤는 운동 잘한다고 들어가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엔 뭐 소방관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운동 잘해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운동도 어느 정도 하지만 머리 잘 써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경찰이나 소방관은 힘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왜냐면 머리 쓸 직업도 있지만 그쪽은 머리 쓰는 사람 뽑으면 되고 일반 경찰관들은 솔직히 머리 쓰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못 바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라 하니까. 그리고 맨날 우리 소대장은 맨날 하는 말, 지가 뭐 경찰 그걸로 있을 때 뭐 김혜수를 뭐 보디가드를 했대는 둥, 김혜수를 안아본 적이 있대는 둥 그래갖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러고 속으로만 했죠. 말했다가 혼나니까. 맨날 술만 먹으면 그 얘기예요. 자기가 김혜수를 김혜수 좋아했었나 보다. 그러고 말긴 했지만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어때 썼다고 옛날 얘기 다들 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 요거는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6가지. 세법에서 세법 공부하실 때 않는 것이라고 나오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라고 2장짜리에 요건 있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고 저처럼 조금 더 관망하자. 그러면은 좀 더 보는 거고. 저희는 한 2년 내지 4년 정도 더 전세를 살아볼까. 그 꼬맹이 한 중학교 들어갈 때쯤 타이밍을 좀 봐볼까. 그때쯤 되면 뭔가 흐름이 바뀌거나 보이겠죠. 뭐 계속 올라갈지 말지.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또 쉴게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환입이 반품이에요. 반품했으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팔았죠. 그럼 세금 거두면 안 돼요. 애누리하고 할인이 깎아준 거예요. 깎아줬으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돼. 그 다음에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돈이 없대. 그러면 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근데 상대방이 2달 후에 주겠대. 그러면 원래 2달치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건 팔아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처음에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래서 원래 연체하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아요. 원금만 주면 다행이지. 항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이자 주겠대. 야, 이자는 됐고 원금이나 내놔. 왜냐면 실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자 꼬박꼬박 주다가 어느 순간 잠수 타버렸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아라. 그게 제일 좋아요. 돈 거래를 할 거면 이 돈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 정도의 금액만 거래하시고 이 돈 못 받으면 큰일 나 그러면 그 돈은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요. 자기만의 그 금액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건 간접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지원 나오는 돈들이 있어요. 보조금이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공장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사면은 국가에서 30% 지원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이런 부분이 생겨버려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100만 원 지원했는데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의 효과밖에 안 내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세금 안 걷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 안 떼고 받아요. 전부 다 받아요. 왜냐면 그런 쪽들은 대부분 다 비과세로 넣어놨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게 되면은 이 지원해주는 효과가 어떻게 되니까요?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우리 택배에서 물건 시키잖아요. 택배 오다 만약에 파손됐어, 훼손됐어, 없어졌어. 그러면 그거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판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병, 맥주병. 만약에 소주병 갖다 주면 150원인가? 뭐 돌려주죠. 예. 그럼 내가 만약에 파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마트를 해요. 그래갖고 만약에 소주를 2,000원에 팔았어. 근데 보증금이 200원이야. 그러면 나는 1,800원밖에 못 갖는 거죠. 왜냐면 200원은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름에 놀러 갔어. 근데 튜브 하나 빌리는데 10,000원이래. 근데 나중에 10,000원 돌려주겠대. 그럼 그거는 내가 10,000원어치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튜브 다시 갖고 오시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다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뉴스에서 올해부터 해서 거의 매년 계속 나올 말 중에 하나가 깡통주택. 그 국가에서 보는 깡통주택은 70%로 본대요. 네, 대출금이 70% 이상이면 깡통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인데 7천만 원이 대출이야. 그럼 이제 깡통주택으로 본대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7천만 원이야. 근데 그런 집들이 대부분 전세가 보면은 8, 9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8, 9천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못 주겠대. 이런 경우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도 가입은 했지만 이거 안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보증보험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전세보증보험 안 되면 일단 저걸로 들어가래요.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월세로. 네, 왜냐면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만 날리는 게 낫지. 전세로 들어갔다가 다 잃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인데 저도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대부분 전세는 매매가가 2억이잖아요. 전세가 2억이에요. 인천은 그런 데가 적은데 서울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니까 이건 욕먹어도 되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집 할 때 이렇게 판대잖아요. 집을 지어요. 빌라를. 그 다음에 바지사장을 구해요. 그 바지사장한테 열채를 다 넘겨요. 그러니 바지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빌라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 줄 때예요. 왜냐면 전세를 줬는데 만약에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값이 2억이야. 그럼 2억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1억 9천은 그 건물을 지었었던 건물주한테 주는 거예요. 1억 9천을. 그럼 이 사람은 2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이야. 근데 이 1,000만 원도 보증금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 사람 뭐 할 돈이에요? 쓸 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나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TV 보다 보면 뭐 누가 100몇 채가 있네, 200몇 채가 있네, 300몇 채가 있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거의 태반이 그 케이스예요. 자기는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로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받아갖고 자기 생활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법에 걸렸었던 사람들이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법이 약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약하죠. 그런 사람들은 매매나 임대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 건지 국회를 하실 생각인 건지. 그래서 저는 허경영 씨 찍으려고 하는 게 허경영 씨 공약 중에 이거 하나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자기는 제왕적 정치를 하겠다. 그건 솔직히 별로지만 국회의원 다 없애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새로운 물갈이를 한번 하는 거. 왜냐면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일단 내가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좋은 것만 보여줘야죠. 나 찍어줄 사람. 이게 잘못된 거죠, 별로.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이거는 소득세를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돈 받으면 근로소득세라는 거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소득세를 내요. 근데 이 봉사료를 회사가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업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은 사업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는 건 부가세를 안 내고 뭐를 내는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이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는 뭐냐면 예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춤추시는 분들이 있죠. 야간에 업소에서 그런 분들이 봉사료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소득세 내라 그거예요. 일반적인 회사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할 때 봉사료 받아요? 아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업원 봉사료는 술집 같은 것,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춤추시거나 그런 분들 보면 봉사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왜냐면 대부분 현찰로 주니까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죠. 근데 다 숨길 수는 없어요. 일부 세금은 내야 되니까. 세금 안 내면 또 국가에서 조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내긴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시면 관세, 과세 가격, 요건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이 당시에 시험 정답이 뭐였냐면요, 취득세였어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 취득세는 안 내요. 왜냐면 취득세라는 건 내가 그걸 사서 내 거로 만들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할 때는 요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붙는데 요런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대로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왜냐면 수입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거보다 비싼 걸 수입해요? 싼 걸 수입해요? 싼 걸 수입하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진짜 싸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나라 물건보다 싼 거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들여오면은 무관세로 들여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싼 게 돼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의 가격이 올라가야 그나마 우리나라의 물건도 팔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 1,000원이고 수입은 100원이야. 그래 수입산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500원, 600원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붙여버려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물건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팔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격이 싼 게 들어오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산 소고기 들어올 때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거 들어왔다가는 우리나라의 한우가 어쨌든 덜 팔릴 거니까. 네. 왜냐면 가격이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관세로 들어오면은 2배가 아니고 3, 4배가 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외국은 대부분 다 비행기로 사료 주고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기계가 밥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자동화가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싸게 해갖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대량화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쌀 농사할 때에도 비행기가 농약 뿌리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사람이 못 뿌려요. 그거 사람이 뿌렸다 죽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냥 위에서 쫙 뿌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하나씩 가갖고 뿌리거나 아니면 기계를 쓰긴 하지만 비행기를 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산 쌀이 훨씬 더 어때요? 싸죠. 근데 미국산 쌀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예. 그래도 한국산 쌀이 더 맛있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냥 먹어서 괜찮다 할 정도? 근데 뭐 윤기나 그런 거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붙이는데 시험 문제 정답은 요게 나왔어요. 무슨 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수입된 그 물건을 내가 사서 내 거라고 국가한테 이제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내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또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